제7차 본회의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일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 위원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니다. 제201회 봉화현의회 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 제6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가손해율 제한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개수 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2,880억 원보다 124억 원이 증액된 3,00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전년도보다 101억 원이 증액된 2,744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3억 원이 증액된 2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1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04억 8,500만 원이 적립된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영 방향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경기 회복에 따라 세입 여건은 만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 경기 회복의 둔화로 전반적인 증가 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부분은 다양한 주민복지 수요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민선 입기 공약 사업의 추진과 함께 지역 경제협력 사업 추진, 산림휴양 도시 건설을 위한 봉화 자연 휴양림 조성, 지역 관광기반 확충 및 안정적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세출 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세입 부분은 징수 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 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가능적 계산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 부분은 국고비 보조사업에 대한 분기 부담률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 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 소득 분배 악화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세출 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 예산은 일반 회계 부분 2,744억 원에 대해서는 불효불급하고 예산의 투자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이 고려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3건에 24억 7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한중 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4억 6,796만 3천 원 및 예비비 20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정 질문의 건을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근거 문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해 의원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게 군정 질의를 하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무국 군수님, 전국 최하위의 재정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는 봉화군의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 봉화 국민들을 이끄시는 우리 모두의 지도자로서 2015년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로 뛰고 계시는 모습을 의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지켜보며 다시금 고마움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군정 전반의 흐름을 지켜보며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들과 그 방향에 대하여 군정 질의라는 공간을 통하여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농민단체장으로서 활동을 할 당시 우리 봉화군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보다 먼 안목을 가지고 구축한 기본 인프라 몇 가지 주목하며 봉화군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에 분명한 긍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봉화군이 농산물 품질 인증 기관이 되었다는 것과 안전성 분석 센터를 설치하였다는 것, 그리고 농업 배수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이는 갖출 수 없는 것이기에 봉화군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고마움의 뜻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겠습니다. 이제 밖으로의 농업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 농업의 설 자리가 백척간두 위에 있으나 남들이 갖추지 못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엄중한 정세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이 방면가지라 하며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봉화농업의 완성을 향해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어 신치하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3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누정교문화 누이 사업의 부지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행이 마을 골짜기 끝에 그 큰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무리수이며 앞으로 봉화군의 재정 운영에 큰 짐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정자를 비롯한 휴양시설들은 그 입지 조건이 성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곳에 산이라도 그 풍광을 갖추었다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작은 규모 같으면 실패하더라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사업이 타당한 곳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부지는 봉화 한야구 계량단지와 봉화 사과의 묘목 공급 생산단지로 활용하여 명실상부한 봉화 농업을 지켜가는 시범 기지로서 한약소 시험장과 함께 발전시켜가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라 사료되니 새로운 결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화는 산과 골짜기로 구성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서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우뚝 세워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들이 바라는 청정 봉화로의 여정이 비록 험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임을 확인하며 환경 문제는 세 가지로 분류하여 추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특정 오염원과 비특정 오염원, 그리고 방사능 물질에 의한 특수 오염원으로 구분하며 특정 오염원은 다행히도 봉화에는 영풍석고 재련소와 금호강산, 성안자원이라고 합니다. 금호강산으로부터의 오염 문제 외에는 다른 특정 오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 두 회사의 환경 오염 정도는 그 심각성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심대하지만 본 의원과 소천 지역 면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해 영풍 재련소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지난 1.6개월의
성과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까지 발전시켜왔으나 공장 주변 오염 상태 조사를 위해 확보해놓은 예산 15억 원 중 4억 원의 저가 입찰로 낙찰한 한국환경공단의 행보가 적지 않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단 그들에게 맡겨두고 궁극에 확보해야 할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봉화군이 나서서 더 이상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실시간 대기오염 상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기감시 측정 장치의 설치와 모니터링 작업, 실시간 수질 측정 장치 설치와 그 변화 추이를 데이터화하여서 봉화군이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실시해야 비로소 재련소 오염 문제를 매듭지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호광산의 문제는 이제 막 손을 대는 시점이며 이 두 회사의 문제를 토론하는 것으로 특정 오염의 문제는 매듭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비점 오염원의 문제. 특정 오염원의 문제보다 더 힘든 과정이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 비점 오염원의 문제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우선 화학농업으로 인한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이 일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오염원인 약 30여 종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들에 대한 대비이며 이 분야는 누구나도 폐쇄적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이제 겨우 관심을 이끌어내는 수준이지만 꾸준한 노력이 그 해결책이라 사료됩니다. 이렇듯 환경을 해치는 요소들을 세 갈래로 구분하여 대응해 나아가고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하여 보내기 위한 우리 봉화 국민들의 눈물 어린 노력들을 세상에 알려내기만 한다면 이 뜻에 동참하기 위한 움직임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봉화군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절차와 방법이 원칙에 근거하고 자연의 이치에 걸맞게 나아간다면 봉화농업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풍재련소를 봉화군이 관리하고 봉화 군민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맞추어 그들도 경영하게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기 측정 장치, 수질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봉화군이 관리하는 것과 의정휴 문화누리 사업의 실시 위치를 조건이 되는 낙동강 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는 농업의 기지로 탈바꿈하여 엄중한 외부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미래를 내다보는 큰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에는 보다 활기찬 분정으로 봉화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의미 있는 한 해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군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리회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질문을 해주신 이상식 의원님은 정통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한국 카톨릭 농민의 전국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동안 영농 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정유 문화누리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자와 누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자원을 활용하여 누정문화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한 번쯤 오고 싶고 기억할 수 있는 편안한 관광지로 만들고자 2008년 9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 중 3대 문화권 사업에 해당되며
이 3대 문화권 사업은 2010년에서 2021년까지 12년간 대경권 47개 사업 2조 8,481억 원으로 사업비 79%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우리 부는 995억 원의 사업비로 성향산과 명호면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세계 6.25 선비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공성면 외삼리 불행리 마을을 중심으로 유정유 문화누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유 문화누리 조성 사업은 2011년 4월 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와 7월에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를 거쳐 2014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5, 6월에 착공을 목표로 현재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부지는 그동안 기본 구상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수차에 걸쳐 군의회와 협의하여 보고된 장소이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외 7건 78억 6천만 원에 대하여 계약하고 42억 4천만 원을 지출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할 경우 행정 절차 재진행에 최소 4, 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3대 문화권 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까지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국비 지원 중단, 계약 해지 변상금 문제가 있어 현 단계에서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영 문제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소를 불문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동의 준양목 체험촌과 식당,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향후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 여건이 타 지역과 다르게 진출입로가 한 개소로 농특산물 판매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여수를 다녀보면은 어느 관광지든 들어가는 진입로로 다시 일단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서 꼭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내지 관광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불행리 마을도 출입로가 있다는 한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여러 개의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구경을 하고 나오는 관광객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적지라고 이렇게 또 판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농민들은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고 관광객들에게는 직거래를 통해 우수한 농산물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어린이 물놀이장과 눈썰매장을 설치하고 명상공원 조성, 목재문화체험장과 탐방로 등을 이렇게 개설을 해서 연령대를 방문하고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관광을 올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지 주변에는 지금 현재 30년 내지 5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준양목 군락지입니다. 향후 한 20년 이상 이 준양목이 더 자라게 되면은 그 속에서 방문객들이 체험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의 최적지라고 판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인접 지역에 군유림이 100만 제곱미터가 위치해 있어서 기존의 목재문화체험장과 현재 지금 조성하는 유정유 문화누리 사업 구간에 등산로를 만들어서 양쪽 우리 목재문화체험장과 유정유 문화누리 사업장이 관광 명소로 일단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과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같이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지금 이상직 의원님께서 제시한 우리 봉화 한양구 개량단지라든가 또 사과 묘목 우리 생산단지 또 한약초 우리 시험장 조성 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어떤 후보자를 최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도수 김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일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한 해 봉화군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군정 직무를 이루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농업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봉화가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호해도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임해 오셨습니다. 그 열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대하신 환경오염 관리 대책 3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오염 원인 재련소와 금호 광산의 관리 대책 중 대기 오염 상태 측정 장치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특정 오염원 중 영풍 석포 재련소와 금호 광산의 오염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이상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이상식 의원님과 지역 환경운동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을 비롯한 민간 환경단체 등 석포 재련소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석포 재련소 주변 지역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하고 공정한 조사 진행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토양, 대기, 수질의 측정, 분석 전문 교수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 조사 예정인 이번 조사는 공장 주변 11호 채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대기 확산 모델링, 식생 훼손 조사, 농산물 중금속 검사 및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통해 재련소의 오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재련소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번 조사가 치우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환경부의 석포 재련소 주변 지역 환경영향 조사 외에도 황산가스 노출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석포 재련소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그 개선 계획을 검토하며 진행 사항을 감시 감독할 영통 석포 재련소 및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 환경위원회, 약칭 민간 환경위원회라고 합니다. 지난 6월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 몇몇을 보면 주민대표, 환경운동단체와 대기, 수질, 토양 살림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이며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 행정기관도 참여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내용으로는 산림 훼손지 중 재련소 소유의 공장 부진의 살림에 대하여 녹화 및 사방공사를 12월에 발주하였으며 인근 훼손된 부교림에 대해서도 남부지방산림청의 보건공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석포 재련소가 친환경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 지역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석포 재련소의 대기 배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 등록 기준에 따라 대기 1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월두 자동 감시 시스템,
볼뚝 TMS라고 합니다만 시스템 3기가 설치되어 한국환경공간 관제센터와 소관청인 경상북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태백 시와 경계된 지점에 채취점 한 곳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영풍 재련소를 막 지나서 성북까지 내려가기 직전에 거기에 한 지점을 택해서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면 깨끗한 물이 유입이 돼서 내려왔는데 영풍 재련소를 거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서 전곡천 그리고 회룡천이 또 깨끗한 물이 꽤 많은 수량이 또 함유가 됩니다. 그리고 함유가 돼서 군천 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 그쪽 지점에 또 한번 취수해서 채취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 3단계로 설치를 한다고 치면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수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1, 2천만 원, 1억의 돈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수십억의 돈이라고 하는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재원의 준비가 필요한 거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대안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의지를 갖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기 측정 장치입니다. 산을 보면 압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기 물질들이 뭐 때문에 오염이 돼서 나무가 죽어가는지, 뭐 때문에 거기서 논밭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시중에 나서 팔지를 못하는지를 우리는 농사꾼들은 다 육감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회사만은 자기네가 오염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어요. 산은 다 죽어가고 있고 강토는 다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든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다라고 지금 어느 곳에서 내세우는 것이 없어요. 환경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선까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학원이 나서서 주체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가자라는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고요.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은 이 예산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기술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2016 회계연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한 푼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환경에 관련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들이 어느 곳에서도 확보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고 먼저 석포재련소의 수질과 대기와 관련해서 공화부문의 입장도 의원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화부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이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공화국민과 함께 공화국이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질과 대기의 측정 장치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중금속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중금속에 관한 부분은 지금 사업장 관리 주체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지방환경청에서 수시로 치료를 채취를 해서 중금속 여부를 검사를 하고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문에서 관계기관에 모니터링 결과를 계속 데이터를 받아서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예산 문제는 비록 공화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화국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경상북도와 지방환경청 또 석포재련소 환경부와 함께 같이 노력해서 예산 부분을 노력해서 공화국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의 본예산안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접근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예산안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추경이 통상 3월 달이면 추경을 제시를 하는데 1차 추경안을 제시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좀 수립을 해서 제시하실 용인이 있습니까? 네,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먼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사업 계획을 확정지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1차 추경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을 먼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유관기관 협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확정된다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국무님께 좀 놀라는 부분은 답변 중에 추경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 중에 그 구제재정 문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바로 대기 배출 시설입니다. 석포제련소가 갖고 있는 꿀뚜기 4개가 중에 이 집진 시설 중에요, 대기 배출 시설 중에 전기적 장치에 의한 집진 시설이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이 뛰어나고 99%까지 모든 그 배출되는 대기 각종 물질들을 잡아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이 꿀뚝 하나의 집진 시설이 4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석포제련소는 단 1개의 전기적, 나머지는 전기 집진이고 하나가 전기 집진입니다. 여기에 공화국이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불뚝 4개를 모든 걸 다 교체를 해야 대기배출 시설을 완료되는데 그거는 연풍제련소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개만 교체하더라도 무려 1,2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국무님께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거는 회사가 할 수 있도록 공화국에서 요구를 해야지 대기배출 원인자 책임이니까 그 이외의 대기에 대한 부분도 원인자 책임처에서 시급이 돼야 되지 공화국의 예산을 단독 얼마라도 저희들 잡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우리 공화 국민을 위한 사업 중에 환경 분야 중에 관련 사업을 먼저 확정을 짓고 그 사업을 확정 짓자면은 공화국만의 결정으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상북도 지방환경청, 환경부와 또 관련 유관기관 전부 다 협의를 해야 사업 계획이 확정됩니다. 그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은 공화국도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01회 공화국의회 정회에서 본 의원에게 문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부철주야 노력을 하시고 그 결과 제20회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 2015 한국농촌관광경영대상, 제10회 경북 농촌평가대상 등 많은 분야에 큰 성과를 달성한 박노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성장 부진과 메르스, 부재역이 발생하고 기상 단축 이후 최대 가뭄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지역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또한 한중 FTA 등 국제무역이 갈수록 증가되고 기후변화로 가뭄 발생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상청의 장기 예보가 있어 우리의 농촌과 농업이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이에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하여 농업은 물론 각 분야에 걸쳐 보다 세밀한 분석과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우리의 생명과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물이며 이에 모든 주민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군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지하수와 관련한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구 교수님께 문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뭄 대비 농업 용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간 오전댐을 비롯하여 창평, 금봉, 동명 저수지의 뚝높이 사업이 완료되었고 남면댐과 봉화댐이 수인되고 있거나 확전된 등 저수량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금년 가뭄에서 보듯이 아직도 지역에 따라 농업 용수가 부족하고 반대 상수 지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장차 가뭄 대비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증축된 저수지의 공리 면적을 인접 반의 상습 지역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낙동강용 하천수를 보호지대로 이동하기 위한 양수장 설치, 마을 저수지 개발과 분설 및 확장 등 더욱 큰 그릇의 물주머니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인면 행정 감사를 통하여 마을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과 장비는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만 개인 소형 간정과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 간정 등은 관리 실태가 미흡하고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아 노후 훼손되고 제 기능을 관리하지 못한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물도 수량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 용수 시설에 대한 가동 실태 조사와 함께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지하 농업 용수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포함한 내년 봄 가뭄 대비와 중단기 한해 대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에 맞는 농업 용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급수가구는 7,906가구로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62%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과 지하관정을 이용하는 급수가구가 상당히 있고 지역 특성상 해강산이 산재해 있으며 석회 성분의 토질이 많아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장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한 시기가 대부분 15년 이상 경과되어 관로노후로 인하여 보수를 하여도 유수가 반복된 등 보장으로 인한 민원이 지역마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마을 소규모 시설에 대한 노후 관로의 대대적인 교체 급수 취약지에 대한 새로운 수원지 개발 등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상수도 5개년 기본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와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25개 마을에 519가구가 제한급수를 하는 등 다수의 주민이 생활 용수를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에 사용하던 우물과 옹달샘이 금년 가뭄에 유용한 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약수, 홈물, 찬물탕과 같은 샘물은 여간한 가뭄에도 수원이 마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처에 산재한 샘물 개발과 이용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는 이미 소형관정이 3,400여 개소, 안방관정이 212개소가 개발되어 있고 불착되어진 폐공도 8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갈수록 가뭄 대책 중 지역 지표수 한계로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벌써부터 지하수 자원이 멀지 않아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지하수원의 고갈을 막고 안전한 지하수 개발을 위해 당시 지하수 수량과 수질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유관부서와 지하수 관리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향후 소요될 지하수 개발에 앞서 중대형 안방관정과 소형관정,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세계적인 관정관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불착 후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대책도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청정지역을 지향하는 우리 봉화가 늘 푸르고 깨끗한 물이 하천에 넘쳐나서 수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저감 대책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지목을 하고 있고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물이 상습적으로 부족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물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해나가면서 기물에서부터 수돗물, 하천 저수지, 지하수와 같은 모든 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저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수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지역경제가 불꽃처럼 살아나 국민이 행복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 성장 발전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산림휴양시 봉화건설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공정 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한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장한 의원께서는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직 생활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해박한 행정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실 때에 경의를 다하면서 지뢰하신 농업용수, 생활용수, 지하수와 관련한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대비 농업용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뭄 대비 지역에 맞는 물 확보 대책으로 고지대 하천수 이용은 주요 하천 지류 인근 고지대에 양수 관로 개설이 가능한 지역을 타협하여 효율적인 양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하 저수지 개발과 중설은 가뭄 대비 물그릇을 키우는 중요한 사업으로 신라 저수지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1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5만 톤 규모로 개발하고 우라가평 구곡 저수지 외 4개 저수지에 33억 원의 사업비로 보강과 어울러 규모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훈관리 저수지 38개소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준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방 관정에 비해 효율적인 양수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가뭄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가뭄 상습지 상원지역의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위해 금봉 저수지의 여유수 자원을 한울 저수지로 양수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40억 원의 국비를 하고 지방상수도 보급 및 급수지역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지방상수도 보급 및 급수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금년 6월에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봉화읍 유곡 일원과 봉성면 지역 943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급수 구역을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중인 제산명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과 법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내년 시행 예정인 무례화 수십지구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가 2018년 완료되면 총 1203가구에 상수도가 공급되어 상수도 보급률이 62%에서 72%로 향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10개 읍면 소재지에는 상수도가
공급되어 주민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운전 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운전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운전 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운전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과 우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